그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팀은 철수했고 독일과 일본 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장은 구조가 아니라 정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그때 한국에서 온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가장 늦게 왔고 우리가 이미 포기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표시한 곳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난 현장에서 만난 조용한 나라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겔 로하스입니다. 칠레 국적이지만 남미 전역에서 재난 대응 통역과 현장 조율 일을 해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진, 산사태, 건물 붕괴, 사람이 죽는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보다 효율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구조 가능 시간, 투입 인력, 2차 피해 가능성.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구조팀을 봤습니다. 미국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고 정확했습니다. 독일은 장비가 좋았고 이스라엘은 위기 대응이 날카로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었고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이미 구조 가능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이 무너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72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장 책임자들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요 팀들은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팀은 장비를 회수하고 있었고 독일 팀은 보고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일본 팀도 철수 일정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정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구조에서 복구로, 생명에서 기록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온 팀이 도착했습니다. 가장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포기한 시점에 도착한 겁니다. 공항에서 현장까지 직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인원은 12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통역으로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구조는 끝났고 이제 정리 단계라고.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다른 팀들도 철수하고 있다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호의로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는 통역을 듣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철수하겠다는 말도 이해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비를 내리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미 끝난 현장인데. 혹시 국제사회의 얼굴이라도 비추려고 온 건 아닐까? 형식적인 참여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팀들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임무 완수했다고 돌아가는 팀들. 정치적 제스처로 오는 팀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이름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난 구조에서 유명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현장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팀들이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고 철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팀 리더가 구조 구역별 수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구역 수색 완료, 생존자 없음. 일본 팀은 장비 투입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음향 탐지기 모두 음성 반응. 독일 팀은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 높음, 진입 불가 구역 다수. 한국팀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의견을 나눌 때도 질문이 오갈 때도 그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으로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공유할 내용이 있냐고. 리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잔해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교대로 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바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콘크리트를 천천히 쓸어내리듯 만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벽을 두드렸습니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해의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줄자와 수평계를 들고 무너진 기둥 사이를 측정했습니다. 장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처럼 최신형 탐지 장비나 로봇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망치, 줄자, 수평계, 간단한 내시경 카메라. 그런데 그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구와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한 대원이 잔해 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원은 손을 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구조물의 압력 분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힘이 쏠렸는지.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난 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손으로, 귀로, 온몸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으로. 그게 더 정확해 보였습니다. 기계는 숫자를 주지만 손은 위험을 느낍니다. 다른 팀들이 장비로 측정할 때 한국 팀은 직접 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 팀은 현장에 누워서 구조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현장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말이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정확했습니다. 어느 구역이 위험한지, 어디에 공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장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시구역이라고 불리던 곳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자 가장 많은 사람이 매몰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미국 팀이 첫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로봇 카메라를 투입했지만 진입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물이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팀 리더가 판단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높다. 철수. 일본 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팀의 구조 엔지니어는 그 구역을 레드존으로 표시했습니다. 진입 금지. 빨간 테이프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미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목숨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구조 작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조자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날 오후 한국 팀의 리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저는 그를 책임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시구역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반문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곳인데요. 당신들은 어떻게 확신하시죠? 한국 팀 리더는 도면에 선을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중이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통역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는 사흘간 현장을 관찰한 것만으로 구조물의 역학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최신 장비도 없이 손과 눈으로만 그리고 경험으로.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생존자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아직 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팀 리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독일 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팀 리더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팀에게만 진입을 허가한다. 단 자체 책임 하에. 다른 팀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실상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고립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팀은 시구역 입구 앞에 섰습니다. 12명 전원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카메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피하던 곳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켜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구역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전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국 팀 리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냐고.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말이 없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필요하면 연락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난을 이론으로 배운 팀이 아니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처럼 주저하지 않는 움직임,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소통,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이건 훈련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겪어온 시간들을, 왜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지를.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이 4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다리, 공장. 그 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1990년대에는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명 넘게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하철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실패에서, 비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나라는 재난을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겪었습니다. 뼈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 속에서 사람을 찾는 법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읽는 법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 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시간째 무전이 왔습니다. 한국 팀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 보고도 도움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계속하겠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었습니다. 4시간째 현장 책임자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오래 들어가 있다고. 철수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무너진 건 아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본 팀 리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팀은 다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독일 팀 엔지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 저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5시간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겪었고 재난을 겪었고 무너진 것 위에서 다시 세워본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DNA를,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조용히 해내는 힘을.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째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짧은 신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 리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 감지. 매우 약함. 확인 중.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신호를 감지했답니다. 생명 신호인 것 같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현장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미국 팀이 장비를 다시 꺼냈습니다. 독일 팀이 구조물 도면을 펼쳤습니다. 일본 팀이 의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포기했던 현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에게는 또 다른 무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찾은 것만으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전도 최소화됐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는 건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동, 급한 움직임, 무너지는 잔해. 모든 게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진 겁니다. 1시간 뒤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생존 확인. 성인 여성. 의식 있음. 매몰 위치 파악 완료. 구조 준비 중. 접근 경로 확보 중. 저는 통역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현장에서, 모두가 포기한 구역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맞았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구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고. 지원이 필요하냐고. 무전기 너머로 한국 팀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3시간.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 생존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잔해를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이 깔릴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것과 빠른 것은 다릅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팀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우리 판단을 따랐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구조될 기회조차 없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조명이 켜졌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한국 팀을 기다렸습니다. 숨죽이고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동 시작. 천천히 나옵니다. 30분 예상. 생존자 상태 안정적.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그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팀의 집중력이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태도가,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구조는 성공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넘게 매몰된 상태에서 살아남은 것, 그것도 가장 위험한 구역에서, 모두가 포기한 그곳에서 의료진이 생존자를 검사했습니다. 탈수와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장에 없던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구조했느냐고, 어떻게 찾았느냐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이건 큰 뉴스였으니까요. 다른 팀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미국 팀은 자신들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독일 팀은 구조물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팀은 협력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이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리더가 인터뷰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저는 통역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기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구조한 거 아니냐고. 왜 말하지 않으려 하냐고. 이건 영광인데. 한국 팀 리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진을 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곳에서 사람을 살린 순간, 영웅이 될 수 있는 순간. 그런데 왜 피하는 걸까? 왜 침묵하는 걸까? 그날 저녁 한국 팀은 가장 마지막에 철수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다 떠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장비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처음 왔을 때보다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청소 인력이 따로 있다고. 한국 팀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치워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 집을 떠나듯이. 남의 나라 현장인데도. 현장을 떠나기 전 한국 팀은 생존자가 실려간 병원에 들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 앞에서 확인만 했습니다. 상태가 괜찮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는 그날 밤 한국 팀 리더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인터뷰를 거절했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당신들의 업적인데, 세상이 알아야 하는데,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돕는 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조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 그래서 떠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마치 자기 집을 떠나듯이. 며칠 뒤 현지 신문들이 나왔습니다. 대형 재난 구조 성공이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에는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속한 대응, 독일의 정밀한 분석, 일본의 체계적인 협력,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락의 참여국 명단으로만 언급됐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생존자를 구조했는지는 기사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신문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간 팀이 가장 적게 나오다니.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지나가다니. 기자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하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지만 한국 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소음 없이, 흔적 없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따위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 리더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없었으면 그 여성은 못 살렸을 겁니다. 우리도 일본도 독일도 포기했으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독일 팀 엔지니어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구역을 레드존으로 표시했습니다. 진입 불가라고 판단했죠. 한국 팀이 맞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일본 팀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접근했는데 한국 팀은 경험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존자 1명 구조 성공. 그들의 판단과 용기에 감사. 공식 기록에는 남았습니다. 비록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제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 팀은 가장 늦게 도착했고 가장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사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몇 주 뒤 구조된 여성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울었습니다. 그래도 전해주고 싶다고. 우리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하겠다고. 반드시. 언론은 다른 나라들을 조명했습니다. 화려한 장비, 빠른 대응, 국제 협력.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간 팀이 누구였는지, 가장 늦게 떠난 팀이 누구였는지, 포기하지 않은 팀이 누구였는지, 진짜 기적을 만든 팀이 누구였는지, 기록은 남았습니다. 보고서에 사람들의 기억에, 비록 신문 일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힘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다니며 여러 나라의 구조팀과 함께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팀을 봤습니다. 뛰어난 팀들, 헌신적인 팀들. 하지만 한국 팀만큼 인상 깊었던 팀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시구역 앞에 섰던 한국 팀의 모습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던 그곳에 주저없이 걸어 들어가던 뒷모습을, 말없이 현장을 정리하던 모습을, 인터뷰를 거절하던 조용한 태도를. 그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는 나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 필요한 순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나라. 자기 일을 조용히 해내는 나라. 과시하지 않는 나라. 많은 나라가 도울 때 카메라를 찾습니다. 언론을 부릅니다.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가 도왔다고. 우리가 있었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들어갔습니다.
언론이 없어도 끝까지 남았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자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 현장 조율을 배우는 젊은 통역사들에게 구조란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란 무엇인지 한국 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팀은 기술로 일하고 어떤 팀은 경험으로 일한다고. 그리고 가장 강한 팀은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그 여성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자기 엄마를 살린 사람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생명이 이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조용히 해낸 일들이 기록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만 기억하지만 진짜 가치는 조용한 곳에 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했습니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결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 성과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나라. 화려함보다 본질을 선택하는 나라. 이게 제가 본 한국. 재난 현장에서 만난 한국.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고 여기는 나라. 세상이 알든 모르든 한국은 자기 일을 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그 조용한 힘이 앞으로도 세상을 지키길 바랍니다. 빛나지 않아도 단단한 힘이 세상을 떠받치길 바랍니다. 존경은 그렇게 생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력이 커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나라. 성과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보다 생명을 먼저 놓는 나라. 나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그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